두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선 아빠 장창윤. 결혼 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던 어느 날 아내는 큰 빚을 남기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각종 카드를 발급해서 수천만의 빚을 졌더라고요. 그걸 다 제가 갚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홀로 두 딸을 돌보며 빚까지 갚아야만 했던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독하게 이제 이악 물고 이제 일했던 것 같아요. 잠이 오면 쪽잠 자고 집에 와서 애들 자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0여 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한 그. 이제 자신의 사업체까지 운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서 이렇게 모난 부분 크면서 이제 뭐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거는 꼭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사랑으로 재기한 멋진 아빠 장창윤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멋진 아빠라고 지금 소개가 됐는데 지금 진짜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진 아빠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그렇게 합니다. 멋진 네, 아빠라고. 언제나 멋진 아빠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네. 오늘 그 멋진 아빠께서 하실 강연 주제가요. 나는 아빠다. 네. 그러면 어떤 얘기죠? 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지난 10년간 예. 정말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두 딸의 아빠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나는 아빠였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었다. 자, 우리 소중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지 예은이 아빠 장창윤입니다. 여러분, 저 총각 같죠? 근데 애 아빠고요. 여러분은 아빠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이 참 많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아빠라는 이름으로 견디면서 오뚜기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삶에 어떤 고비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지금 두 딸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부자가 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하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을 수석으로 합격을 했지만 결국 가난한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심정에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군대를 가버렸거든요. 근데 군대 제대 후에 다시 이제 진하게 꿈을 꿨었는데 그 꿈도 저한테는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 3일 만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IMF 때였는데 정말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고 제가 24살 되던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딸 아이를 낳고요. 그 책임감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러 갔었는데, 평소에도 사업에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가서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니까 밥은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급식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밑에서 1년간 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워낙 성공하셔서 이제 급식업이 아닌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 회사를 정말 싸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이 회사를 싸게 인수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빼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사를 이제 하고 나서 인수할 돈을 마련하고 계약 날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에게 아파트 뺀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제 명의로 된 각종 카드는 전부 연체가 돼가지고 이미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과 이제 여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신감이 커서 결국 저는 아내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장님한테 500만 원을 빌려서 아이와 함께 조그만 원룸에서 살았는데요. 일은 했는데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결국 찾아온 게 우울증이었는데요. 비가 엄청 오던 어느 날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빚독촉이 계속 오고, 이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갚아야 되고, 그 큰 빚을 어떻게 갚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도 못 갔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빚만 남지. 기가 막힌 삶을 비관하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죽으려고 갔습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큰아이가 뛰쳐나와서 제 다리를 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막 끌어안고 펑펑 울었는데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애기 아빠, 애 감기 들려, 그러면서 집에 빨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애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 이제 애를 씻기고 애를 재웠는데요. 제 손을 잡고 꼭 잡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아직 젊은데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고, 그 다음부터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해도 현실은 참 비참했는데요. 둘째 애가 퇴근해서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애가 눈이 뒤집어지고요. 사지는 굳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애가 급성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곰팡이가 막 여기저기 이제 끼어 있었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이렇게 애가 워낙 작으니까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조그만 팔에 큰 주사 바늘이 꽂히고 못난 아빠의 가슴은 너무 찢어졌습니다. 애는 죽으라고 울어대고 그때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분유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걸 훔쳐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갔는데 차마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마트 포인트인데요. 그나마 포인트도 돈이 없어서 막 힘들었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뒤지니까 현금으로 된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 뒤져서 제 포인트에 적립시켜서 겨우 분유 한 통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아물고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공병을 주워가지고 내다 팔기도 하고요. 낮에는 여전히 이제 급식업체 일을 했었고, 밤에는 치킨 배달, 대리운전 이렇게 하루에 잠 3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참 서러웠던 적도 많았는데요. 대리운전 하면서 제 빨개진 눈을 보면서 손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술 먹고 왔지? 술 먹으면서 무슨 대리운전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님, 저 술 안 마셨어요. 잠을 못 자서 눈이 빨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음주 취직을 하러 경찰서에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고 두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래서 눈이 항상 충혈이 돼 있다고. 근데 손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손님이 대리운전비를 주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돈을 20만 원을 주시면서 애들 까자값이라고 까자 사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돈을 쥐어봤는데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돈이 뭔데 돈 이렇게까지 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존심에 그 돈을 찢고 싶었는데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팁 많이 받으신 분 있으면 나오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2009년도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지은 임대 아파트를 알게 됐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4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14평 아파트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그때는 정말 대골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이사하던 첫날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신나는 모습 보고서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렸는데요.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14평짜리는 이제 개인 방이 없습니다. 없는데 25평 빌라에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10년 전에 꿈꿔왔던 급식업체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회사 마치고 또 치킨 배달, 대리운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빴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후에 회사 일만 하고 저녁 되면 아이랑 밥을 먹고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힘드신 분, 또 힘든 아빠들 많으시죠? 그분들께 삶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괴로우신 아빠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행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나는 아빠다. 그러면 분명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보니까 따님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오시나봐요. 네. 그죠? 제가 볼 땐 따님은 멋진 아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니까 울보 아빠예요. 네. 그래서 참 값진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아빠이자 울보 아빠의 귀한 따님 두 분이 지금 여기 자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두 따님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세요. 큰 따님이 예지, 그리고 둘째가 예은이죠. 예. 네. 우리 그러면 예지 양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빠한테 늘 그렇게 멋진 아빠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아빠가 멋져요? 아빠 자랑 한번.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일 열심히 하시는 아빠가 제일 멋있다. 네. 요새 그러면은 아빠한테 바라는 또 소원이 있다면 혹시? 이제도 아빠 이제 행복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야. 우리 예은이는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는 좀 덜 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은이, 아이고, 안녕. 예은이도 아빠한테 하고 싶어. 아빠가 얼만큼 좋아요? 많이. 네. 언니하고 조금 전에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대요. 다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예지, 예은 양한테, 따님한테 아빠가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빠는 너희들의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밝고 예쁘게 커져서 고맙고, 예지연이 아빠 많이 사랑해. 그러면 예지가 대답을 해. 네.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 아유. 우리 예지 양 큰 따님은 참 어른 같네요. 그러니까 생각도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쟤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네. 자, 오늘 나는 아빠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우리 장창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농에 성공한 오리 농장주 유용기. 강연 주제 미운 오리 새끼. 불가리아의 라면왕 박종태. 강연 주제 도전의 참말.
두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선 아빠 장창윤. 강연 주제 나는 아빠다.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세 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강연 후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박중태 씨. 강연 준비할 때만 해도 네.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일단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강연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분 좋게 우리에게 힘도 많이 주셨고요. 자부심도 많이 또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귀중한 우리 두 따님 앞에 앉히고 이렇게 강연하셨는데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아빠들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께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 아, 네, 역시 또 한 분의 훌륭한 두 따님의 아빠 유영기 씨께서는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네, 정말 예쁜 오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극적인 순간은 비극을 겪어야만 찾아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극은 글쎄요, 어려운 일은 우리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용기 많이 내십시오. 저희 프로그램 강연 백도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아이들 보면서 힘을 내면서 화이팅하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역경을 딛고 다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든지 그런 열정을 본받아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하였는가. 강연 백도시란 지혜다. 강연 백도시란 열정. 비타민이다. 강연 백도시 화이팅! 배도시 화이팅! 강연 백도시 사랑해요.